네, 지방선거 5개월 각 당 필승 전략. 자, 지금 북한 얘기하다 평창 얘기하다 웬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소정숙 주장님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각 당의 움직임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야를 중심해서 이른바 후보군들의 윤곽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어떻게 치러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향후에 이 지방선거의 전략, 또 지방선거의 승패와도 또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마 여권으로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흐름을 지방선거 흐름으로 이어가는 이러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판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이 마케팅. 자, 김수환 평론가님.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근데 인이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서 인이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이제 선거 때마다 사실은 대통령의 인기도가 높을 경우에 지지율이 높으면은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 이걸 과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80%의 지지율을 육박하다 보니 네. 당연히 하고 싶겠죠.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던 시절에 그때 이제 친박이라고 이른바 얘기했던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거, 나는 얼마나 친했는지 그걸 과시하는 내용들을 선거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친박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내가 친합니다. 제가 친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인이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바로 서울시장 경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금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더 친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부심을 느끼고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대학 어디입니까? 경희대입니다. 박영선도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에 네. 뚜렷하게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저런 경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한테 상당히 각을 세웠던, 네. 그렇죠. 뭐 탈당하니 많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나와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든지 뭔가 연을 만들려고 하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묻어가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당내 경선에 있어서 그 친문 표심이 가장 중요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경선의 룰이 아마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50이라는 것은 당내 이제 대의원들에 대한 투표, 그다음에 50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거 될 텐데, 아무래도 지지도 면에서는 이제 박원 시장이 일단 인지도는 높지만, 네. 문제는 이제 당내의 당원들에 대한 이제 당심이죠. 네. 그걸 얻기 위해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박원 시장의 삼선이 좀 필요증이 있다.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 문재인 후보 진짜 친문 쪽에서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민병두, 지금 박영선, 뭐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지금 전 의원까지도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복권이 됐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누가 이 대의원들의 당심을 얻을 것인가 이거 자체가 상당히 경선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선거에는 상대가 있고요. 바로 야당도 있습니다. 자, 야당의 전략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인데, 자,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변신. 도대체 누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른바 막말 논란, 또 정제되지 않은 말을 뭐 많이 쏟아낸다 등등 뭐 비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요즘에는 어떤 연설 같은 걸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원고에 근거해서 원고를 읽는, 그러니까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점잖은 이미지로 바꿔간다고 할까요? 그런 쪽에 이미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고, 아마 그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 현재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렇군요. 아직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너무 좀 막말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요새 좀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좀 불리한데 어디 정도를 조금 이기면은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좀 주력하게 될까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뭐 TK 쪽하고 PK 쪽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죠. 거기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TK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PK 지역에서는 지금 후보내를 낼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아마 자유한국당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노린다고 하면은 결국 서울시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 텐데 서울시장도 지금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이 반감이나 거부감일 거예요. 그 거부감을 없애는 첫 번째 조치는 결국 친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그건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가 완전히 깔끔하진 않지만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 변신이나 아니면 거부감을 어떻게 줄일 거냐는 거에서 가장 첫 번째가 홍준표 대표예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너무 거친 말들을 많이 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이미지를 바꿔야 이번 선거에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좀 이제는 거칠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자기 말도 좀 정제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전략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어떤 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합 승부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당 연초부터 아주 난리입니다. 자, 어제 상황인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공개해야 돼 이거. 최고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왜 합니까 이걸? 일단 해외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하냔 말이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철수 새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자, 통합파와 반대파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넌 셈인 것 같은데 네. 결국 깨지는 건가요? 뭐 일단 저 장면만 보시면 사실 이제 그 더 이상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네. 참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은 제가 아마 이제 현장에 한 출입하기 한 10년 전에 네. 출입할 때 그때에 이제 있었던 뭐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게요. 옛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할 때 그때 뭐 머리 잡고 뭐 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주 옛날로 따져가면 87년도에 이제 통일민주당 강목 전당대회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작업인데 왜 새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의 저런 모습인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떤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제 다음 달 4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1대1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뭐 자유한국당과 이 새로운 뭐 신당도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좀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 구도를 1대1 구도냐 아니면 1대2 구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판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른바 1대1 구도를 만들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국민의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바른정당도 이미 일부 인사들이 뭐 남경필 지사라든지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비전과 어떤 새로운 동력을 가진 통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통합이 됐을 때 이제 그럼 자유한국당과 또다시 어떤 이른바 연대를 모색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워낙 그 여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치러지면 다 죽는다. 또 이러한 야권의 공감대가 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어떤 선거 연대, 정청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